전 의원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에서도 창원과 김해, 거제 등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30여 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남 지역 6개 군소정당과 50개 시민사회 노동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야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당에 유리한 연동률 조정 거론 등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60년 만에 동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오늘 통영 실내체육관에서 공개 훈련을 가졌습니다. 훈련에 앞서 박 감독은 취재진에게 이번 전지훈련은 다가올 도쿄올림픽 본선행을 위해 선수들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라며 훈련 취지를 밝혔습니다. 박항서호는 오는 22일 김해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경남 창원시 파룡동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오늘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자동차 부품 전문 연구기관으로 동남본부에서는 특히 수소차 분야를 중심으로 경남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인재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대부지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영화계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었던 부산 영화촬영소 건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부산 기장군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기장군 사업용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매각 절차를 이행하고 부지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 영화촬영소 사업추진 실시협약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영화인들이 제기해왔던 임대부지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로 기장도 예촌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660억 원이 투입되는 영화촬영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화물차 공영 주차장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양산시청 시장실을 점거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어제 화물 노동자를 위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청사 외부에서 농성을 벌이다 시장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금괴를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56살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일본의 금 가격이 높은 점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금 27kg, 시가 17억 원 상당을 자동차 부품 속에 넣어 밀반출하려다 부산 여객터미널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금 1kg당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500만 원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부산 구포동에서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 경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 10도, 밀양 11도, 거제 12도, 부산과 양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부터 차츰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다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12월 17일 화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지난 15일 부산항 신항내 민자부두에서 20대 컨테이너 검수원이 컨테이너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억울하게 세상을 등졌다는 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부두에서 일하고 있는 검수원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폭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검수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고 문중원 기수의 극단적 선택으로 취소된 경마 경기를 휴장일에 재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로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과 노조 측은 고인의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 대신 수익을 위해 유족들을 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마사회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당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정치인에 대해 전략적 거점 지역, 이른바 험지 출마를 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아직 당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당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는데요. 또한 무소속 출마는 생각지도 않았다며 지역 주민들의 민심에 따라 총선 준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함안군 보건소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 공유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사업 담당자 간의 소통과 화합 도모를 위해 개최됐으며 함안군 보건소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이에 함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2차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원격 협진도 추진해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 의료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디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해주고 계실까요?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바로 내드릴게요. 네, 오늘 시사 퀴즈는 경제 관련 문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1950년대 미국 갱 집단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의 이름입니다. 양쪽 참가자 모두 차를 타고 좁은 도로 양쪽 끝에서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것이 게임의 규칙인데요.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차량에 겁을 먹고 먼저 운전대를 꺾는 사람은 겁쟁이로 취급이 됐다고 하지요. 미국에서는 겁쟁이를 이 동물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양보 없는 극한 경쟁 상황을 가리킬 때 이런 게임, 이런 말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돼지 게임, 2번 소 게임, 3번 치킨 게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보기를 들으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한 가지 힌트 드리면요. 글쎄 이거 하면 일단 맥주가 가장 잘 어울리는 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힌트가 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 미국 갱 집단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의 이름인데요. 양쪽 참가자 모두 차를 타고 좁은 도로 양쪽 끝에서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것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일단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차량에 만약에 겁을 먹고 먼저 운전대를 꺾으면 지는 건데요. 이런 사람을 겁쟁이로 취급을 했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겁쟁이를 이 동물에 비유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땡땡게임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양보 없는 극한 경쟁을 가리킬 때 이 말이 인용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돼지 게임, 2번 소 게임, 3번 치킨 게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 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산 KT 소닉붐 경기 티켓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물 중에서 농구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정답 올려주실 때 농구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중에도 오늘 시사 퀴즈 정답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최대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이것 게임 끝에 인수됐다. 뭐 이런 헤드라인 기사를 본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의견과 함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1부는 부산광역시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레몬하우스에서 함께합니다. 중고차 사실 때 마음이 불편하시죠? 가격과 품질을 믿을 수 없다면 부산 중고차 안심거래소 부산카, 허위 매물 없는 부산카에서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한 번 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부산 중고차를 한눈에 보는 부산카, 부산 자동차 조합이 운영하는 중고차 안심거래소, 가격 좋고 품질 좋은 중고차 부산카에 있습니다. 여가 우리 집이라고? 멋지네. 오빠야, 부산에서 인테리어 잘하는 회사 레몬하우스 내 믿으라 했지? 디자인 감각적이고 AS 확실하고 꿈꾸던 인테리어 레몬하우스. 좋네. 잠깐 인테리어 하려고요. 부산 경남 어디서든 레몬하우스 1644-0402. 오빠야, 인자 집에만 있고 싶지?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딱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화요일 퇴근길 교통 상황 어떤가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퇴근길 정체는 오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동서로 도심 방향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감전에서 진양 나들목 벗어날 때까지 정체 시간 길어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 황령 나들목 내려설 때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 방향도 진양 나들목 지나는 데는 지체가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랫길도 진양교차로에서 진양 나들목 진입까지는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또 번용로 외곽 방향도 문현에서 광안터널 쪽으로 지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도심 방향도 현재 원동에서 수영터널 진입까지는 지체와 정체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관문대로 삼락에서 백양터널 벗어날 때까지 소요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이어지는 동평로도 연지 삼거리에서 하마정 쪽으로는 서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진구 중앙대로 양정에서 삼전 오가는 양방향도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황령대로 역시 범내골에서 문전 사거리, 계속해서 대남 방향은 차간거리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 본선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덕천 나들목 부근에서의 구간 서행 제외하면은 다행히 오랜 지체 없겠습니다. 또 반대 방향도 진행 흐름은 괜찮은 모습이고요. 하지만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은 낙동대교 지나는데 지체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영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 갖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훅 들어간 뉴스. 국내 최대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가 됐습니다. 매각 금액만 해도 약 5조 원. 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한 형제가 잭팟을 터뜨렸다. 참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국내 2, 3위 배달 앱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서 과연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달 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감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가맹점주들은 벌써부터 수수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번 합병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볼까 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남구만 부산 울산 경남지회 수석부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배달 앱을 가끔 이용을 합니다. 보면 정말 없는 가게가 없더라고요. 네, 실제로 업체들의 배달 앱 사용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전국에 식당이 대충 한 55만 개 정도가 있는데 네.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 등록된 업체 수가 20만 개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최소 절반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배달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서 요즘에는 그렇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생각보다도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네, 사실 맞습니다. 이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중개 수수료라는 것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나 내고 있나요? 보통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뭐 울트라 콜이라는 게 있고 오픈 리스트라는 게 있고 울트라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보통 깃발이라고 하거든요. 네. 깃발 하나당 88,000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네. 오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CPC 방식으로 클릭당 나가는 비용으로 해서 보통 수수료 1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금액들이 네네. 업체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 오픈리스트와 이제 아까 울트라콜 같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배달의 민족에 한해서입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보통 깃발을 되게 많이 꽂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럼 88,000원씩 해가지고 그 나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오픈리스트라고 해서 이게 아까 CPC 방식이라고 했는데 네. 안 할 수가 없는 방식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업체들이 이 오픈리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 오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 요금의 10%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네,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배달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이용하지 않을 네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계좌 먹기로 하는 거죠. 네, 이번에 그 배달 앱의 합병 소식이 들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네.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네.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만드는 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한 업체, 두 업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업체인데 이 업체가 독일에 이제 매각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네. 좀 많이 참담합니다. 그 현실 자체가.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체들의 아무래도 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독일계 회사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도 우리나라의 수익을 올려야 될 것이고요. 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무조건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일단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뭐 어느 정도 부담은 하겠지만 그게 다시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가게 되는 이제 형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소규모 업장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맞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결국은 또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전가된다고 봐야죠. 예, 네네.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이번 소식이 들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한편으로는 좀 부러워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 배달의 민족 자체가 네. 지금 공정위에서 이게 인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향토 기업이고 외국에 판매되기보다는 조금 더 자리를 잡아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서 그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고요. 네. 만약에 또 매각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다면 각종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뭐 어떤 배달 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 바람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남구만 부산 울산 경남지회 수석 부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에 뜨겁게 달군 뉴스들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창고로 간 저승사자입니다. 네. 세종시 소방청 인근에 설치가 돼서 시민들로부터 무섭다라는 민원이 쇄도했던 이 저승사자 조형물이 결국에는 창고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2015년 이 세종시 국세청
소방청 앞에 만들어진 흥겨운 우리자락이라는 금속 조형물이 있는데요. 네. 이 작품은 이 한복 차림에 갓을 쓴 남성이 춤사위를 펼치듯이 양팔을 벌려서 날아오르는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민과 공무원들의 반응은 무섭다. 또 지나가다가 놀랐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네. 만화 각시탈 속의 가면처럼 기괴하게 웃는 얼굴이 옷차림과 어우러져서 저승사자나 박수무당을 연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네. 흉물 취급을 받았던 이 작품은 설치가 된 지 몇 달 만에 100여 미터 떨어진 옆동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소방청이 국민안전처 시절인 2016년에 이 건물에 입주를 하고 또 올해 초에 행정안전부까지 이전을 해오면서 이전 건의가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해당 조형물은 설치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당분간 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창고에 머물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직접 저는 보지를 못해서 근데 저승사자나 박수무당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어디서 좀 환영받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사진을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왕따를 울린 담임의 메시지입니다. 네. 학창 시절 따돌림으로 힘들었던 한 학생이 수시로 서울의 한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담임 선생님과 학생이 나눈 메시지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6년간 왕따를 당했고 이번에 미대에 합격했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글쓴이로 추정이 되는 이 남학생은 수시로 대학에 합격한 후에 지난 2년간 담임 선생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중학교 시절에 엄마가 없다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고요. 또 고등학교에 가서도 따돌림이 이어지자 공책에 그림을 그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미술 시간에 재능을 알아봐준 선생님이 나타나셨고 그 미술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 오시면서 미술을 한번 시작해보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왕따를 걱정해서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일부러 담임을 맡아서 어머니처럼 자신을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을 믿고 그림을 시작한 글쓴이는 미술을 통해서 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또 결국에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수시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보면 선생님들 교권이 뭐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참 스승 아래는 진짜 훌륭한 제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으로 좀 훈훈한 소식이 아닌가 싶고요.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편의점은 기상 관측소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 대형 편의점 업계가 전국의 점포망에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네. 동네 편의점이 일종의 기상 관측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편의점 간판 옆에 뭔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네. 한 편의점 업체가 기상 빅데이터 전문 기업과 함께 설치한 기상 관측 장비였는데요. 이 장비는 초미세먼지와 기온, 기압, 또 습도와 강수 유무 등 5가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 수도권 100여 개 점포에 먼저 설치를 하고요. 내년까지 전국 3천여 개 점포에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 동네 구석구석 초미세먼지까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 환경부가 제공하는 국내 미세먼지 기상 정보는 시, 구, 동 등 이 광역 지역의 기준이지만 향후에 전국에 있는 점포 만여 곳으로 관측 장비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더 정밀한 기상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업체는 앞으로 편의점 점포에 지역별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사는 동네 기상 정보를 편의점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네요. 맞아요. 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네 번째 키워드는 12월 문화의 날 미룬 이유는입니다. 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요. 각종 문화 행사를 무료 혹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그렇죠. 날인데요. 네. 대형 극장들이 이번 달에 문화가 있는 날 이 관람 행사를 하루 미뤘다고 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하고 고궁과 박물관 또 미술관 등 무료 관람 및 공연과 또 영화의 특별 할인 혜택 등을 추진해 왔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이 멀티플렉스 극장 3사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영하는 2D 영화 관람권을 5,000원에 볼 수 있는 혜택을 네.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딱 맞춰서 영화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이날을 네.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정말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달 문화가 있는 날은 마지막 주 수요일이 25일 이 크리스마스라서 대형 극장들이 그 다음 날인 26일에 5,000원 관람 행사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다는데요. 네. 아마도 이게 대목인 크리스마스를 놓칠 수가 없었던 이 영화관들의 꼼수, 이 꼼수가 얄밉다라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네. 있다고 합니다. 이틀 연속 영화관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 하나 더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정부가 1여년 만에 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서울 등 투기 지역과 또 투기 과열 지구에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요.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당장 오늘부터 이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또 분당과 세종 등이 포함된 투기 지역 또는 또 투기 과열 지구가 대상인데요. 집값이 15억 원이 안 돼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40%에서 20%로 낮춥니다. 네. 또 14억 원짜리 집을 샀다라고 한다면 대출 한도가 1억 원이 줄게 됩니다. 저금리를 틈탄 이른바 갭투자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는데요. 전세 대출을 받고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를 한다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한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달라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전문가 전화 인터뷰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윤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스튜디오 1부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이것은 1950년대 미국 갱 집단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의 이름인데요. 양쪽 참가자 모두 차를 타고 좁은 도로 양쪽 끝에서 서로를 향해서 마주 달리는 것이 바로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겁을 먹고 운전대를 꺾게 되면 겁쟁이로 취급을 받으면서 이 동물의 비유가 됐다고 해서 게임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게임은 무엇일까요? 1번 돼지 게임, 2번 소 게임, 3번 치킨 게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 정보입니다. 한국인의 수술 건수 1위의 안질환 바로 백내장이죠. 백내장은 눈에 초점을 맞추는 수정체가 혼탁해져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노인에게 흔한 질병으로 꼽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노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40, 50대 백내장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젊더라도 눈이 침침하거나 눈부심이 심하면 안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는데요.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안과 전문의와 상담 후 수술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석호 안과 전문의였습니다. 스티비의 가슴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날마다 한혜진입니다. 안 못 보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는 일. 지금 나누세요. 당신의 목소리 하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겐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1부 마지막에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렸었는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 관련해서 문제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1950년대 미국 갱 집단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의 이름입니다. 양쪽 참가자 모두 차를 타고 좁은 도로 양쪽 끝에서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것이 바로 게임의 규칙인데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차량에 만약에 겁을 먹고 먼저 운전대를 꺾는 사람은 겁쟁이로 취급이 됐다고 하지요. 미국에서는 겁쟁이를 이 동물에 비유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게임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양보 없는 극한 경쟁 상황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말이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게임은 무엇일까요? 1번 돼지 게임, 2번 소 게임, 3번 치킨 게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힌트 하나 드리자면 맥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보기가 딱 하나 있죠. 예. 너무 쉽게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인데 결국 어느 한쪽 양보하지 않을 경우는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뭐 극단적인 그런 게임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로 취급을 받고 그래서 명예롭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만 어느 한쪽도 만약에 핸들을 꺾지 않는다면 결국 뭐 게임에서는 둘 다 승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돌하면 양쪽 모두 결국은 자멸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1부에서 저희가 국내 최대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인수 합병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상황을 가리켜서 바로 이것 게임 끝에 인수 합병됐다 이런 기사의 헤드라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견 덧붙여서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8659번님께서 저는 이거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시사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중에도 바로 이거 상품권이 있습니다. 예, 요거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5404번님 굿 저녁요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고요. 6931번님 맥주 하면 이게 딱이죠 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요것을 배달로 시켜서 맥주와 함께 드시면서 게임 즐기는 경우들 많죠. 앞서 저희가 배달 앱 인수합병 소식 전해드렸더니 6479번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네, 우려감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래저래 뭐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0031번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시사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닭이 강아지를 쥐잡듯이 해서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온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시나 봅니다. 2838번님 퇴근길에 차 세우고 정답 올립니다 하시면서 이것과 맥주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는 술을 잘 못 마셔서 재미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요거 배달시켜 먹을까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연말 되면서 또 요거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배달 음식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6776번님 요즘에는 이것도 다양해서 뭐 입맛대로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셨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 예전에는 반반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양념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요즘에는 양념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네.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입에서 침이 고이는데 7969번님께서 네, 그런 게임이 있었군요. 그래서 주목받게 됐군요 하시면서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는데
생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저녁으로 지금 굴 데치고 전복 버터구이 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우 네. 오늘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제가 시사 퀴즈 이거 문자 소개하면서 자꾸 입에 침이 고이고 있습니다. 2484번님 정답 올려주시면서 농구 티켓 2장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하셨는데 저 복 받겠습니다. 네, 2484번님께 농구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784번님 둘 다 피해볼 수 있는 무모한 행동보다는 함께 배려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라고 의견 덧붙여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7번으로 시사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시사식탁 이어가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1월 7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네, 이번에는 맛깔나는 이슈들을 항상 가득 차려놓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시사식탁 함께합니다. 신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황광명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을 하실 때 좀 승부욕 있게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좀 특이한데요. 네. 저 게임 진짜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뭔가를 몰입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 가끔 보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이제 처음 나왔을 때 90년대 중반 때 네. 여자로서는 되게 잘했대요. 근데 이 유전자가 그대로 아이들한테 물려받아가지고 네. 우리 애들이 지금 중학교 초등학생인데 아이 오락 제어가 안 돼요. 네. 모든 남학생들은 오락의 게임에 대한 제어가 안 되는 것 같고 네. 여학생들은 중초등학생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저같이 잘생긴 선생님 농담입니다. 하여튼 연예인의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게임이라는 게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정말 극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관련해서 시사 퀴즈를 드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저는 게임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너무 또 이제 과도하게 몰입되는 것도 교육과 그렇죠. 오락 게임이 좀 균형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식탁 시간에서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이제 연말이죠. 그렇죠. 네. 연말인데 오늘도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방송국 오면서 많이 봤는데 이맘때쯤 되면 길거리 현수막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가수들 공연 그 현수막 너무 많던데요. 그렇죠. 부산을 찾는 연말에 정말 부산 찾는 가수들이 엄청나게 많던데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10월 초부터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2월 초 요즘 되면 이제 절정에 이르면서 거의 다 해소가 되는데요. 네. 딱 이맘때쯤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이름과 얼굴이 나오고 현수막에 돈의 액수가 나오는 현수막입니다. 이름과 얼굴이 나오면서 돈의 액수까지 나온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현수막을 보면요. 우리 부산 경남 시민들이 그렇구나 정도 이해를 하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놀지는 않았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그 내년도 국비 확보 이와 맞습니다. 관련된 얘기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전국 16개 지자체의 국비 확보의 결과물을 언론이나 지역 내 현수막을 통해서 알려지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정말 연말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들 좀 차근차근 나눠볼까요? 네, 일단 부산시가 지난 11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국가 예산 7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산시의 2020년 최종 국비 확보의 규모는 7조 755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이는 지난해 확보한 6조 2,686억보다
8,069억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로요. 네. 향후 핵심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선 7기 시정 기조 실현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매년 정부 예산이 늘어서 부산시 국비 확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올해 이제 512.3조 편성된 정부 예산안의 확장 재정 기조 때문에 비교해도 증가율이 한 3.8% 높거든요. 네. 그래서 12.9%로 이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투자 분야 직접 사업의 경우 같은 경우 최초 신청액 대비 81%로 2년 연속 80% 정도 유지가 되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정부 예산은 우리 부산시가 신청한 게 작년 대비 정부 예산은 12.9%가 늘어났고요. 네. 우리 부산시 예산도 12.8%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예산도 늘어서 국비 예산이 늘었느냐 안 왔냐? 예, 정답입니다. 띵동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정부 예산도 사실은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해하실까 봐 평가절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대대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신청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노력은 했지만 증가된 비례한 것만큼 증가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어떤 사업에 쓰기 위해서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담겨 있나요? 일단 우리가 11월 달에 한 아세안 이제 정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특별 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한 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예산이 국회에서 56억 원이 반영이 좀 되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 정주 환경 개선으로서 우수 여학생 유치와 지역 대학 활성화에 기여할 아세안 유학생 융복학 거점 센터 건립의 기초 사업으로 설계비가 한 5.7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의 극대화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 이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 전진 기지로서 우리 부산이 좀 탄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뭐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말씀하셨던 부분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그 아세안 융복학 거점 센터 설립 요와 관련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부산 지역 대학의 한국 대학생들의 이제 정주 여건, 특히 우리 부산 경남에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 특히 기숙사 문제, 그리고 지역 사립 대학을 중심으로 임대료 상승 갈등이 있는 이런 주거 단지도 있거든요. 사립 대학이나 공립 대학이나. 그런데 이제 왜 외국 유학생 지원 정책에 우리 예산을 쓰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왜 이런 데다가 새로운 사업을 하냐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그러면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의 인구가 가속적으로 좀 유출, 순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외부, 특히 외국 유학생들을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기반에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 기업들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우리 부산에 정주 등을 한다고 하면은 우수한 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왜 외국 유학생들 지원 정책에 우리 예산을 써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유학생들의 관리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여러 사업들 중에서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사업들을 제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에 국가 사업으로 확정된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마스터 플랜 용역비가 23억이 확보되어서요. 원도심 대개조 사업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2030 부산 등록 엑스포 이와 관련된 현수막도 제가 길에서 꽤 본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등록 엑스포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민선 6기가 나올 때는 사실은 캐치플레이어 큰 3개 중에 첫 번째가 김해 공항, 신공항, 우리 부산 관문공항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가 사실 등록 엑스포였거든요. 원도심 개조권 그리고 북항 재개발권과 관련돼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서울 평양 월드컵 추진이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그때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발을 살짝 하나 얹기긴 했지 않습니까? 부산도 좀 포함시켜줘 그랬는데 잘 안 됐고요. 두 번째 일본 오사카에서요 2025 엑스포 유치가
선정이 되었어요. 네. 이게 엑스포가 등록 엑스포가 5년마다 한 번씩 가는 건데, 근데 보시면 2025년 직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고 나면은 사실 한 대륙에서 아시아지 않습니까? 연속으로 엑스포가 유치된 사례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을 지금 현재 2032년 유치전이 좀 뛰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냉랭한 건 맞습니다만은 네. 일단 2032년도에 그런 거를 좀 추진하겠다. 그리고 앞에 2025년 엑스포 많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공사, 축구장 해야 되겠죠. 건설공사 해야 되겠죠. 2030미를 위해서 네.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부산이 2030 부산 등록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드는 거죠. 네. 일단 마스터 플랜 용역비가 23억이 반영된 걸 보니까 일단 청사진은 그려보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이 홍보된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부산이 관광도시로서 많은 부가가치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지만 아닌가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적자투성이인 국내 다양한 유치 사업을 보면요. 향후 적자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가깝게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후관리, 적자 보존 방안, 기재부하고 계속 삽바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부산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다르다라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말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우리는 컨텐츠가 다양하다고 하신데 네네. 이거 추진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에요. 네. 다 똑같은 분들끼리 왜 그 다르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사실 2030 부산 등록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약간은 회의적으로 보고 계신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한 얘기도 지금 있죠. 네, 그렇죠. 네. 지난 1월에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부산 신항에서 네. 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기본 설계비가 61억이 확보됨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9,787억 원의 대규모 건설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향후 부산 신항 주변에 이제 교통량도 분산하고 물류 비용도 절감하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예타 면제라는 말이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근데 분이 사실 저희 시사식탁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여러 번 그렇죠. 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 전체 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소요되는 사업을 예타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이라고 하고요. 네. 쉽게 말해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 도로, 항만, 터널 등의 SOC 사업과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이 타당성을 크게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기술 환경적 타당성 등을 봐서 소위 BC라고 합니다. 네. Benefit and Cost라고 하는데 경제성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AHP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내 유수 기관 특히 이제 KDI와 키스텍 같은 데서 예타 평가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 승인을 하고요. 네. 그래서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이런 절차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올 초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국 광역 지자체 대상으로 한두 개 정도씩 예타 면제 그렇죠.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 신항에서 김해간 고속도로 연결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예타 면제 사유는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될 경우에는 정부가 면제를 통해서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뭐 경기 부양, 뭐 지역 발전, 뭐 다양한 시급성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한 번 짚어주셨기 때문에 예타 네네. 면제 뭐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죠. 여기가 KNN 라디오죠. 네, 네. 예. 자, 이외에 또 어떤 예. 사업들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동부산과 서부산을 연결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만덕 센텀 도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네. 57억을 확보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 이야기를 하면 네. 우리도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센텀과 만덕관에 이것도 보니까 지금 이제 플랜카드 붙었더라고요. 많이 붙어 있죠. 네. 처음에는 이제 민자가 100%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네. 국비가 57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부산진역 CY 부지 네. 이전 실시 설계 용역비 30억도 긴 진통 끝에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총 사업비 2조 5천억 원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항 부지에
부산진역 CY 부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리고 R&D 분야가 어떤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죠. 크게 이제 국책 사업이라 그러면 SOC와 R&D를 우리가 크게 이제 디바이드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보건과 그리고 육아, 행정, 지원, 교육, 인프라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연구개발 분야의 같은 경우 신규 사업을 다수 확보해서 이제 고부가 산업 구조의 전환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한일 어업 협정 장기 결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형 선망 어업 감척 사업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2개 선단에 대해서 감척비 120억이 확보되었고요. 네.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많은 지원 예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뭐 예산에서만큼은 여야가 없다. 뭐 이런 기치 아래 지난해에 이어서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를 뭐 2번 뭐 개최하는 등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초당적인 협의를 이뤄낸 것 같고요. 또 통합 대응을 펼친 것이 어느 정도는 빛을 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이제 쉽지 않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에 집중한 부산시 모두의 성과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야를 초월해서 정치권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겠다라고 일단 오거돈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여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요.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들이 어렵게 사실은 많은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많은 지역에 있는 기업분들, 뭐 정치인들 많은 분들이 합심해서 국비를 확보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뛰어서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 주셔가지고 네. 2020이 우리 부산 경남이 네. 살기 좋은 뭐 정주하고 싶은 그런 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또 눈 크게 뜨고 감시할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사식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 주셨는데 제가 맥주와 요거 잘 어울린다 이렇게 힌트를 드렸더니 8285번님 네, 맥주와 찰떡궁합은 치킨이죠. 주말에도 치킨 시켜 먹었어요 하셨는데 저도 진짜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가 하면 9688번님께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겠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 보면 진짜 정말 극과 극으로 치닫는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2827번님도 국회의원들 그만 싸우고 일 좀 합시다 이런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서 2484번님께 제가 농구 티켓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5404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번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올려주셨지만 네, 극으로 치닫지 않고 좀 함께 가면 안 될까요? 투빅에 함께 걷는 길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와 함께나 지금 마음처럼 서로 믿음으로 잘 해낼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지치고 힘들어도 항상 함께해요. 이제는 같은 곳을 보고 같이 걷고 함께 웃고 울고 잠들고 내 남은 잠 모두 그댈 위해 쓸게요. 그대만 허락한다면 서로 미워할 날도 있겠죠.
모습이 지겨울 수도 있죠. 그때 사랑으로 채워요. 같은 곳을 보고 같이 걷고 함께 웃고 울고 잠들고 내 남은 잠 모두 그댈 위해 쓸게요. 그대만 허락한다면 서로 미워할 날도 있겠죠. 그땐 내가 먼저 고칠게요. 그대 서러울 땐 내게 기대요. 사랑을 믿어봐요. I want to spend my life for you. 상처뿐인 길일지라도 I will walk with you through the pain. 그대 내 곁에 있어주면 같이 보고 걷던 모든 시간 함께 웃고 울고 잠들던 순간들 혼자서 목청 큰 우리 아이. 가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재빠른 우리 아이.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손놀림이 남다른 우리 아이. 웹툰 작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녀의 무한한 반성을 믿고 기다리고 칭찬해 주세요. 자녀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굿개발그룹과 굿프라임이 함께합니다. 오페라의 유령 월드 투어 20년의 기다림. 역사적인 부산 최초 오리지널 내한. 신이 내린 뮤지컬.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찬사. 무대 예술의 극치.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페라의 유령 월드 투어 8세 이상 관람가. 본 공연은 KNN과 함께합니다. 새로 이사온 7살 민화는 용기를 내어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쁨, 누군가에겐 고마움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답장을 남겼고 게시판은 따뜻한 마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할 때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대리운전은 역시 트리콜 1600-333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KNN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앙대로 시청에서 연산 방향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송로 역시 과정에서 연산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지금은 충렬대로도 미남에서 내성 방향은 지체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만덕대로 따라서 만덕송당에서 만덕교차로 지나는데도 구간 속도는 여전히 내려가 있고요. 현재 관문대로 역시 삼락에서 백양터널 진입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밖에 동수로 도심 방향 감전에서 진양 쪽으로 지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외곽 방향도 진양 나들목 지나는 데는 구간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광안대교 남천 방향 현수교 지나는데도 지체 남겨져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역시 트리콜 1600-333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KNN 교통정보 송영합니다. 부산 건축과 스포츠 레저 박람회. 동아 전람이 주최하는 부산 건축 박람회가 스포츠 레저 박람회와 동시에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기업과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부산 건축과 스포츠 레저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051 영화제를 아시나요? 051 영화제는 내가 꿈꾸는 부산의 복지를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51초 영화를 시상하는 영화제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부산의 복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꿈꾸는 부산의 복지는 메아리입니다. 변화입니다. 배의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세상이다. 당신이 꿈꾸는 부산의 복지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모여 더 좋은 부산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스로 꿈꾸는 복지, 자몽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두 배럴 투모로우 화승그룹과 함께합니다. 스티비의 가슴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날마다 한혜진입니다. 안 못 보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는 일. 지금 나누세요. 당신의 목소리 하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겐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KNN 러브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손님.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다이의 음악다방 저녁 영업 시작할게요.